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것도 들고 왔어요. 원래 제가 뭐 그래픽카드, 마더보드 이렇게 PC, 하드웨어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다가 오늘 영상은 게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출시된 지 좀 됐죠. 2024년 11월에 출시가 됐고 벌써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좀 PC 전문 커뮤니티고 그동안 워낙 신제품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나마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뭐 보통 K사전 라이브나 그런 거 말씀드리는데 워낙 그래픽카드, 뭐 게임 이쪽을 좋아해가지고 콘솔도 정말 좋아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플스2, 3, 4, 뭐 4 프로 뭐 다 이렇게 사용해봤고 뭐 집에서도 이제 PS5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프로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도 좀 드리고 그리고 과연 PS5 노말 대비 뭐가 좋아진 건지 신기술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게임 시연을 통해서 우리가 뭐 화질이나 프레임 그런 것들을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부터 볼까요? 네, 패키지가 블랙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블랙으로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변경된 거는 이제 가운데 그 3선이 이렇게 좀 추가된 게 보이는데 일단 제품 외형이랑 PS5 프로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4K 120을 지원한다. 물론 네이티브 4K와 120 프레임을 풀로 지원한 게임이 많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 스펙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HDR 물론 지원합니다. 그리고 약간 킹받는데 디스크 미지원 콘솔 이게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정가가 111만 8천원짜리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샵에 따라서 조금 다운된 가격에 팔기도 하지만 111만 8천원짜리인데 디스크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신 분들도 많았죠. 자, 뒷면 가보겠습니다. 네, 뒷면에 보면은 사실 이제 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서 쓰기도 하고 눕혀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눕혀서 보여줬고 듀얼센스 컨트롤러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초강력 분광 회상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AI 업스케일링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솔 성능 극대화, VRR 가변 주사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120Hz 뭐 디스플레이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급 광선 추적. 아무래도 GPU가 개선됐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개선됐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자, 패키지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요거를 그냥 열어주면은 패키지는 사실 종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 듀얼센스 컨트롤러. 참고로 저는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나오는 그 듀얼쇼크나 그런 거를 좀 무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자, 요거를 꺼내주면 이렇게 본품이 있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품을 좀 볼 텐데 빠른 시작 가이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 보면은 그냥 뭐 사용 설명서겠죠. 네, 간단한 기기 연결, 설정 이런 것들이 뭐 한국어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 가이드, 네, 전자기기 사용이니까 안전 가이드도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센스 컨트롤러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듀얼센스 컨트롤러 초기에는 디자인이나 크기가 기존의 듀얼쇼크랑 워낙 달라져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트리거, 적응형 트리거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다음 듀얼센스 특유의 이 가운데 부분 여기서 이제 작은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서 뭐 주요 사운드라든지 뭐 라디오 수신이라든지 그런 사운드 효과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몰입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USB C 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AC 전원 케이블, 그다음에 HDMI 2.1 케이블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품을 한번 봐야겠죠. 이거 다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자,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을 때 사실은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제 기능성은 떨어지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더 심플하고 대칭이 살아 있어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던 PS5 초기판, 네, 초기판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이게 살짝 이제 뚱뚱한 거, 디스크 버전이라서 뚱뚱한데 일단 키는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키는 비슷한데 문제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초기 모델, 일반 노말 모델이 조금 더 길고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살짝 달라진 게 이 깃이라고 불리는 이 특유의 디자인, 깃. 이 깃도 지금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깃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얘는 안쪽에 각이 이렇게 좀 직각에 가깝게 되면서 깃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형태는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구성도 뭐 USB-C 타입 2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과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 해제 버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A, 타입 C로 되어 있는데 신형 PS5 프로 모델은 타입 C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면은 구성이 대동소이해서 프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후면 포트 AC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타입 A 이게 대역폭이 10Gbps짜리네요. 그래서 뭐 USB 3.2 젠2 정도가 되겠고 램 포트 있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HDMI 참고로 2.1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4K 120 HDR 그렇게 디스플레이 사용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S5 프로의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을 계승했고 다만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개성이 좀 강해. 개인적으로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시절이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쉬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된 이 특유의 세 줄도 일반 PS5 모델과 PS5 프로를 구분짓는 그런 디자인 요소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패키지 열어보고 외형도 살펴봤는데 그럼 결국 스펙이 어떻게 다르냐 스펙을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한 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일단 CPU는 사실상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젠2 AMD 젠2 아키텍처 기반의 8코어 16스레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프로는 그거보다 소폭 향상된 클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에서 CPU가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콘솔은 그 PC와 달라가지고 이 호환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아마 다양한 게임 타이틀들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키텍처를 완전히 갈아엎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GPU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일단 60CU로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유닛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대역폭도 원래는 이제 448 기가바이트 퍼 세크였는데 이번에는 576 기가바이트 퍼 세크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메모리 속도가 이제 14 기가bps에서 이제 18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메모리 대역폭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GPU가 향상됐기 때문에 소니 측 설명으로는 순수 렌더링 성능은 이제 최대 45% 정도 향상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 향상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프로로 넘어갔을 때보다 향상도가 적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바로 PSSR이라는 기술입니다. PSSR은 우리가 아까 이제 패키지 살펴보면서 뭐 분광 해상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AI 기반,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업스케일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 DLSS나 FSR이 될 텐데 제가 직접 게임을 해서 PSSR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DLSS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존 버전의 FSR보다는 확실히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PSSR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스펙트럴 슈퍼 레졸루션의 약자인데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지원하는 게임들에서는 PSSR이 적용된 해상도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사실 GPU 성능은 45%가 향상됐지만 PSSR까지 합쳐지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해상도 대비 성능 향상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또 이제 프로 모델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해상도에서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메모리 대역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환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PS5 모델에서 나온 게임 타이틀들은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PS5 프로 인핸스드 즉 프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초고화질, 초고화질까지는 오반가? 네, 고화질, 그 다음에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제 50개 이상 발표가 됐고 그다음 앞으로 또 개선이 되겠죠. 뭐 신작 게임들 특히 이제 뭐 퍼스트 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트리플 A 게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프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펙 그다음에 뭐 주요 특징 이런 것들을 뭐 말로만 떠들었는데
직접 한번 게임을 돌려봐야 되겠죠. 네, 게임 시연을 통해서 PS5 프로의 성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스5 프로를 구동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플스5 프로를 켰을 때 보시는 메인 화면인데 사실 뭐 PS5랑 UI, UX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게임 두 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랑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있는데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한번 보시죠. 워낙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사실 여기 보이시죠? 게임 진행률 100%. 네, 100% 진행했어요. 근데 PS5 프로로도 하고 사실 이제 PC판으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맛이 다르거든요. 자, 일단 실행을 했는데 요새 콘솔은 이제 참 모드가 많아요. 무슨 모드가 많냐? 여기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PC판이랑 좀 다른데 그래픽 모드가 있고요. 높은 프레임 레이트 모드가 있고 스케일링 모드 막 복잡해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그래픽 모드는 갓 오브 워 같은 경우는 성능 모드가 있고요. 품질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PS5 프로 향상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모드와 품질 모드는 이제 프로가 아니라 일반 노멀 모델에서도 지원했던 그런 두 가지 모드이고 성능 중시로 하게 되면 이제 6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지만 렌더링 해상도가 뭐 1440p에서 2160p 가변 해상도를 가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60프레임 목표를 위해서 씬마다 렌더링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렌더링 씬에 맞춰서 해상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우선은 그거보다는 내부 렌더링 해상도가 높습니다. 1800p에서 뭐 2160p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올라가는데 다만 목표 해상도가 30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니 측에서는 화질이냐 성능이냐 이런 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임 유저들의 어떤 고충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의 어떤 소구점을 마련한 게 아닌가 싶은데, PS 프로 향상 모드를 하게 되면은 화질도 4K에 가까워지고 성능도 60프레임 이상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높은 프레임 레이트 모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60Hz가 아니라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뭐 120Hz 모니터다 혹은 디스플레이다, TV다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걸 켜시면 고정된 프레임이 아니라 임의로 고정된 프레임 외에도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제가 PS5 프로 향상이랑 높은 프레임 레이트 모드를 모두 켜고 스케일링 모드는 템포럴 안티 엘리어싱 모드를 했을 때 프레임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이제 정확한 프레임을 모니터링에 띄울 수는 없지만 이 모니터가 필립스에서 나온 4K OLED 모니터인데 무려 240Hz예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OSD를 띄우면 이렇게 현재 재생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는 VRR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렌더링 되고 있는 그래픽 씬별로 실시간으로 주사율하고 프레임이 동기화가 된 상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재생률이 프레임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9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9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어요. 뭐 100프레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4K급 화질에다가 90프레임 이상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콘솔에서 너무나 제한된 그런 프레임과 비교하면 굉장히 쾌적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전투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잠깐 불러와서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연을 위해서 제가 이제 워낙 오랜만에 잡기도 했고 난이도는 최하로 낮췄어요. 예, 너무 똥손이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전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텐데 저기 있네요. 저기 검이 하나 꽂혀져 있는데 여기 지역이 무스펠하임입니다. 이 검을 찍게 되면은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강력한 적을 잇따라 쓰러집시오. 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SD가 꺼졌네요. 네, OSD 다시 켜주고 이때 80프레임 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80프레임 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피해야 돼. 자, 뭐 갓 오브 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들이 공격할 때 빨간색 원이 표시되면은 방패로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액션 죽이네요. 자, 이렇게 전투 상황에서도 사실상 뭐 60프레임은 아득히 초과하는 그런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PC판으로도 충분히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이제 최적화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프레임과 화질로 즐기실 수는 있지만 사실 콘솔의 장점은 뭐 옵션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괜찮은 그래픽과 프레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뭐 편의성 분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80프레임 후반에서 90프레임대가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로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을 템포럴이 아니라 PSSR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성능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AA, 즉 템포럴 안티 엘리어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의 업스케일링이고 PSSR은 머신러닝 기반의 조금 더 복잡한 업스케일링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능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체감상 60프레임은 넘기는 것 같은데 네, 7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하지만 화질은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을 템포럴 안티 엘리어싱을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게임 플레이 도중에 비교샷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세부적인 그래픽 묘사 면에서 확실히 PSSR이 우수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SSR은 기존에 소니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체커보드 또는 요즘 게임 엔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TAAU보다 확실히 좋은 업스케일링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혹시나 컴퓨터의 DLSS만큼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데 이분 이제 게임 콘솔이니까 그분은 감안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사실 나는 이런 어떤 그래픽 화질보다 나는 극강의 성능을 추구한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PS5 프로 향상이 아니라 성능 중시 모드를 해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 모드도 켜주고 TA로 켜주면은 사실상 120프레임 고정 모드로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프로 모드만 활성화했을 때 PS5의 프로의 어떤 개선된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능에서도 PS5의 프로의 어떤 잠재적인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타이틀이 존재하고 갓 오브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프레임에 해당하는 그런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하니까 계속 얻어 처맞고 있는데 얘까지는 죽이겠습니다. 피해야 돼 빨간색. 못 피했어. 네, 이거 지금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그냥 뭐 죽을 것 같은데 네, 죽었어요. 자, 이렇게 갓 오브 라그나로크를 좀 해봤고 이번엔 제가 안 해본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를 처음으로 한번 실행해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트레일러 그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긴 합니다. 저 뭐 별다른 말 안 했죠? 정말 인상적이에요. 얘가 아마 이제 주인공 이브 같고 방금 문 열어준 애가 이제 타키 같은데 굉장히 그래픽이 스타일리시합니다. 예, 스타일리시해. 이번에 이제 시프트업에서 이거 국산 게임이죠. 국산 게임으로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PC판으로도 출시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액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주얼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봐도 이게 뭐 절대적인 그래픽 품질이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사실 뭐 그래픽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뭐 반사, 리플렉션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도 중요한데 그런 아트 디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제 대표적으로 PS5 프로 성능 어떤 최적화라든지 그런 게 잘 된 그런 타이틀로 유명한데 일단 옵션부터 보죠. 야, 이것도 옵션이 참 많네. 이제 콘솔이 정말 예전처럼 그냥 옵션 한두 개 그냥 고정돼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벌써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성능, 균형, 해상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니라 노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성능 우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렌더링 해상도, 즉 렌더링 해상도는 1440p에다가 60프레임을 지향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 균형 모드는 1440p에서 뭐 2160p 그래도 최대한 60프레임을 표방하지만 60프레임 고정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5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사이. 그리고 이제 해상도 우선은 이제 네이티브 4K 그러니까 2160p로 가되 이제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고정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는데 뭐 대부분의 유저한테는 이제 균형 모드가 가장 적당하겠죠. 뭐 60프레임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성능 우선보다는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440p에다가 TAAU, Temporal Anti-Aliasing Upscaling이 적용된 게 이제 균형 모드인데 확실히 화질과 성능 밸런스 측면에서는 균형 모드가 훌륭합니다. 하지만 PS5 프로를 사용하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죠. 여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프로는 이제 향상된 균형 모드다. PSSR을 사용해서 더 높은 품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균형 모드가 TAAU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프로 모드는 PSSR을 사용해서 화질이 더 좋고요. 프로 맥스는 정말로 맥스 화질 덕후, 이만한 픽셀의 어떤 흐릿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이티브 4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모드만 돼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 모드보다는 프로 맥스가 칼 같은 네이티브 4K를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이티브 4K가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1 픽셀 매칭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픽셀 면적이 너무
그 디테일한 거는 살짝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PSSR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처리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프레임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고 싶은데 일단 프로 모드로 하고 HFR 모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 프레임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최대한 확보됐을 때 60프레임 이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OSD를 한번 띄워보면 네, 가변 프레임,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돼서 프로 모드에서도 네, 재생률이 이제 6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이제 컷신이라서 60프레임으로 제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 상에서는 이제 한 80프레임 전후 아마도 이제 뭐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오거나 극한 상황이 되면 뭐 70프레임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자동 컷신 같은 경우는 이제 60프레임 수준으로 고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K에 준하는 PSSR 스케일링 상태에서 80프레임 또는 뭐 70프레임 이 정도로 확보되는 게 바로 프로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퍼펙트 패링이 있네요. 피격 직전 L1을 눌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듀얼 센스에서 뭐 소리가 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도 120Hz 이상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프레임보다도 한 70프레임, 80프레임 정도 돼도 확실하게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고사양 하이엔드 PC만큼의 뭐 120프레임, 144프레임 이 정도의 부드러운 플레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4K에 준하는 화질에서 80프레임 성능 이걸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화질을 조금도 타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프로 맥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의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S5 노멀은 30프레임 고정인데 프로는 그래도 50프레임 정도는 나와주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53, 52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게 60프레임 고정까지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사실 GPU 성능 자체가 2배는 아니기 때문에 50프레임 정도로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PS5 프로를 사용하신다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 맥스가 아니라 프로 모드가 뭐 프레임이나 화질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모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다루고 싶은 내용도 많고 뭐 워낙 이제 게임 타이틀도 많으니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랑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그 두 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소니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콘솔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사양 PC를 가지고 있어도 콘솔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이제 PC 게이밍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콘솔을 뭐 해상도와 프레임, 그다음 뭐 가성비 이걸로만 접근하시는데 또 이제 콘솔은 콘솔만의 맛이 있거든요. PC는 게임을 하려고 키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 막상 컴퓨터를 켰는데 뭐 카카오톡, 유튜브 괜히 이제 업무 생각이 나서 업무를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애초에 PC라는 플랫폼 자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콘솔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켜면 게임밖에 할 게 없죠. 그런 측면에서 순수히 게임을 몰입하기에 좋은 OS, 편의성, UI, UX 그리고 뭐 그 컴퓨터 매니아가 아니라면은 사실 뭐 각종 드라이버라든지 각종 세팅, 오류 이런 거에서부터 굉장히 단순화된 편의성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패드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사실 콘솔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뭐 컴퓨터 대비해서 단점도 많이 있죠. 유저 커스텀이라든지 뭐 모드라든지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PC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PS5 프로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쌌잖아요. 100만 원이 넘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디스크 드라이브랑 뭐 수직 스탠드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뭐 130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뭐 PC랑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PC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 콘솔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는 애초에 좀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콘솔을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화질과 프레임에 민감하다면 사실 장점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둔감한 타입이야.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 콘솔을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화질을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30프레임 모드, 즉 품질 우선 모드를 해서 30프레임으로 즐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30프레임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막상 게임에 빠지고 적응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화질과 프레임에 크게 막 욕심이 없다면은 사실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콘솔로 조금 더 높은 프레임 그리고 좋은 화질, 특히나 이제 PSSR이 적용돼서 상당히 괜찮은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가치를 선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뭐 PS6, PS6 프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PS4부터 중간 세대, 낀 세대 이런 그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프로 모델이 나왔던 것처럼 PS5를 최상의 경험을 PS5를 즐기면서 최상의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선택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룬 게임들 뭐 갓 오브 워, 스텔라 블레이드 이거 말고도 뭐 호그와트 레거시라든지 뭐 라쳇 앤 클랭크 이런 게임들도 사실 뭐 레이트레이싱이나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좋았던 거, 단순히 프로 인핸스드 지원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PS5 게임들도 부스트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이제 가변 프레임으로 적용된 게임들은 당연히 그 가변 프레임으로 부족했던 성능을 이제 프로의 GPU 성능으로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이제 부스트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PS5 프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신기술, 그다음에 좋은 성능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항상 PC 게임만 고집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AA 게임 위주로 즐기신다면 이 콘솔 같은 거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정말 PC랑은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